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밤에 하려니까. 그, 부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밤에 안 찍고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시간 수업할 거, 2시간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 예, 이렇게, 밤에 이렇게, PPT 이게 안 만들어도 되고, PPT 그 만들고 하고 뭐 이게 좀 안 맞아. 안 맞고 저는 수업할 때 칠판에서 분필로 막 적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맞는데 체질에서 안 맞는 거 막 하려고 이렇게 힘드네요. 그 책 같이 읽으면서 막 밑줄 쳐 쭉 뭐 이러면 편한데 뭐 그렇습니다. 자, 정형거래 조건에 변천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데 뭐 그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뭐 그러길래 한번 넣어봤는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뭐 이렇게 나올 일도 없겠죠.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형거래 조건에 이게 쭉 나온 게, 이게 최초가 이게 제일 처음 1936년에 1900, 이거 고전에도 이제 정형거래 조건은 이렇게 있었는데, 인코텀제라고 해서 시작된 게 1936년이고, 2000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2010년에 개정하고, 또 2020년에 개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것다, 그런 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뭐 했다, 지금 뭐 했다가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뭐가 있는지, 그것만 이렇게 잘 알면 되죠. 인코텀지 2000, 요게 제가 관세사 시험 볼 때 요거 가지고, 인코텀지 2000 가지고 시험을 갖다 봤거든요.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 13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11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변천사를 이렇게 쭉 보면 1936년에 이제 인코텀제가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최초로 생긴 게 여기에 나와 있는 FOB 조건이에요. 그 FOB 조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CIF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정형거래 조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 기준을 ICC가 그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인데 ICC에서 최초로 이제 6개를 그 해석 기준으로 이렇게 마련을 갖다 했어요. 했고 53년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해상 운송이 아니고 항공 운송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FOR, FOT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EXW가 추가되고 뭐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1967년도로 가니까 이제 DAP 조건, DDP 조건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76년에 보니까는 또 FOA라고 해서 프리 온보드 에어포트 이런 것도 생겼다 그러고 1980년에 나오면 그 FCI, CIP 옛날 명칭인 FRC와 FRCI가 신설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 1990년에 EDI를 수용했다라고 하고 2010년에 DS, DQ, DAF, DDU 대신에 DAP, DAT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건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바가 이렇게 내려와 있네. 좀 이렇게 써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인코텀저 2020에 보면 DAT 규칙을 DPU로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더라만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저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기억 못 하니까요. 뭐 저런 거 알 필요도 없고. F그룹의 정형거래 조건은 지금 뭐가 있죠? FOB, FS, FCA, FOB, FS, FCA 요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8810에 FOB만 있던 것이 지금 1990년 이후로는 뭡니까? 요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로 시작되는 건 FOB, FS, FCA 요 세 개가 있는데 요것들은
2000, 2001, 2020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네요. 이상한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표시도 있고 제가 좀 뭐 건드렸나 봐요. 자, 그 F그룹의 전형거래 조건이 이게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라고 이제 변천된 내역들이 이렇게 밑에 적어 놨는데요. 솔직히 요거 이렇게 된 거죠.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저도 머릿속에 기억은 못해요. 그냥 이번에 저도 F 정형거래 조건의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강의하면서 F 정형거래 조건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그 유튜브 제가 채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그 눈먼카고라고, 눈먼카고에 그 보면은 정형거래 조건이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정형거래 조건을 모두 다 해가지고 그 눈먼카고 그 채널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눈먼카고 그 주인장 눈먼카고 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낮에 그 DAP 그 다음에 DDP 해가지고 오늘 낮에 이렇게 11개를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올 거고, 그때 이제 그 눈먼카고에서 요걸 갖다가 정형거래 조건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갖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제가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진짜 이게 고생해서 만든 게 자료를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제 막 이렇게 그 검색해가면서 자료 검색을 갖다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게 뭐냐면 그런 느낌, 그 러시아 소설 읽는 느낌, 그 이런 거, 톨스토이 소설 읽는 느낌, 그런 느낌. 톨스토이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여러분들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어려운데 이름이 또 어려운 게 개떡같이 어려운데 그게 왜 개떡같이 어렵냐면 이름이 나이 들면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요게 어릴 때 이름이 틀리고 나이 들어서 이름이 틀리고 그래서 좀 환장하는 거지 그런 게서.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야 이게 보면은 중간에 막 이름이 원래 생겼던 게 이름이 바뀌었다가 막 그래요. 바뀌기도 하고 다른데 흡수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FCA라고 되어 있는데 FCA가 원래 이름이 FRCA였다가 FCA.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던 자료를 갖다가 봤을 때 이 FRC가 FCA로 바뀌었다는 걸 갖다 이렇게 찾아내려 그러면 겁나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어려운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정리가 돼 참고로 이렇게 바뀌어 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냥 제가 하도 이거 만들 때 고생을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수업할 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그룹의 정형거래 조건. C그룹의 정형거래 조건이 뭐예요? 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요 오탈자 났네요. CIF, CFR, CPT, CIP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억울해가지고 쓰는데 좀 틀린 데 있으면 고치기를 하지. 여기 CIP예요. CIP. 그래서 요 4개가 들었는데 중간에 그 여기 CPT가 CIP예요. CIP가 CIP라고 합니다. 요 I가 여기 뭐냐면은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CIF랑 CIP 요 2개는 뭐냐면 운송하는 과정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요. 운송하는 과정의 위험은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기는 하는데 보험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주는 그런 조건이 CIF, CI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그룹의 정형거래 조건도 보니까 이거 정리하다가 EDCP인가 CPT로 바뀐 거 왜 알겠어요. 이걸 갖다 알아낸다고 제가
이게 완전히 막 탐정도 아니고 막 이게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봐봐, 그 D로 시작되는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제는 그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DCP 요거는 옛날에는 DCP였는데 알고 보니까 C로 시작되는 C그룹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FCI 같은 것도 여기 보면 F로 시작해가지고 F그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C그룹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낸다고 막 뒤집어가지고 찾는다고 진짜 막 별 막 그걸 갖다가 했었는데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없고 예. 그래서 이게 고생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오탈자도 안 고치고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D그룹이 이제 가장 이렇게 D그룹이 가장 변화가 많아요. 예. 여기 보면 EXQ, EXS 여기 알고 보니까는 E그룹이 아니고 D그룹이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인코텀즈 202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탈자가 되게 많네. DAP를 갖다 빼고 지금 인코텀즈 20이 D고는 DPU, DAP, DDP가 있어요. 요 DAP도 빼주시고 나 미치겠다. 자, D그룹에 뭡니까? DPU, DAP, DDP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그 앞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변천 과정이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쭉 흘러갔다 봅시다. 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을 갖다가 구분을 쭉 해보니까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래요. 근데 지금 그 인코텀즈 최신 버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최신 버전이 언제적 버전이라고 했죠? 아이고. 최신 버전이 언제적 버전이다? 2020 버전인데 요거는 2010 시절이에요. 2010하고 2020하고 달라진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달라진 거 2020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또 제가 설명을 갖다 해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는 여기 보면은 CIP가 보일 거예요. CIP에 보게 되면 CIF랑 CIP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했어요. CIF, CIP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갖다 들어주는데 CIF랑 CIP랑 다 2010 시절에는 그 최저 수준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2020으로 오면서 CIP는 최고 수준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최고 수준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2020이랑 차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냐면 요 DAT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DAT의 명칭이 DPU로 바뀌었어요. 명칭만 DPU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CIP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이 원래 2010에는 최저 수준이었는데 2020에는 최고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면 DAT가 이름이 DAT였던 게 뭐라고요? DPU로 바뀌었어요. 그럼 인코텀즈 2020에 따른 분류를 갖다 해보면 뭐만 달라졌겠어요? 요 DAT가 DPU로 이름만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2020에 보니까는 뭐가요? 아까 DAT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DPU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많이 바뀌고 어떨 때는 적게 바뀌는데 2010부터 2020으로 오면서는 바뀐 게 사실상 거의 없다. 바뀐 게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나마 바뀐 게 CIP 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 조건이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으로 바뀌었더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DAT가 이름이 DPU로 바뀌었다더라. 요거 하나 이렇게 틀려요. 자, 그래서 틀리고 이 FCD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그룹은 이 그룹끼리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F그룹은 F그룹끼리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C그룹은 C그룹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D그룹은 D그룹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에서 무역거래에서는 이 11가지 중에서 한 개를 뭡니까? 선택해서 계약에다가 적용을 시켜준다. 자, 그래서 EXW는요, EXW는 무슨 뜻이냐면, 매도인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물건 만드는 것밖에 몰라. 매도인이 할 줄 아는 거는 뭐밖에 모른다고요? 물건 만드는 것밖에 몰라.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래요?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물건 값으로 청구하는 거는 뭐만 청구하겠어요? 그냥 물건의 공장도 가격에다가 자기의 이윤까지 합산을 갖다 해서 청구를 갖다 하고, 그래서 공장도 가격에다 이윤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매도인의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자기가 수입지로 가져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EXW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EXW 조건은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XWORKS라고 하는데, XWORKS라고 하고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놔두면 매도인은 모든 의무가 끝나. 그래서 매수인은 뭐라고요? 매도인의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갖다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고, 공장에서부터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EXW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로 시작된 F그룹으로 갈게요. F그룹은 FCA, FS, FOB 요 세 개가 있어요. 요 세 개가 3총사. 그런데 보니까 F그룹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Main Carriage Unpa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EXW, FCA, FS, FOB 저런 것들이 정형거래 조건의 명칭이죠. 정형거래 조건의 명칭인데, 저 정형거래 조건의 명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도인 쪽에서 해야 되거나 부담해야 될 것을 저 세 글자로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매도인이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세 글자로 함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메인 캐리지 언페이드라고 했을 때 요거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메인 캐리지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F로 시작되는 거는 메인 캐리지 언페이드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메인 캐리지는 누가 지급해야 될까? 매수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메인 캐리지를 갖다가 페이를 갖다 합니다. 매수인이 메인 캐리지를 갖다 페이를 갖다 하다 보니까 운송계약 누가 체결하겠어요?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그래서 요 F로 시작되는 이 규칙들, 조건들은 공통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갖다 하고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 운임 미지급이다 지급이다 할 때 요거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매도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쓴 거예요? FCA가 됐든 FOB가 됐든 FOB가 됐든 누구 입장이냐면 매도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프리 캐리어 하게 되면 FCA는 프리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게 되면 캐리어에게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캐리어는 누가 지정할까? 자, F로 시작되는 거는 주운임 미지급, 누구 입장에서 주운임 미지급? 매도인의 입장에서 주운임 미지급. 그러면 주운임은 누가 지급한다? 매수인이 지급한다. 됐죠? 매수인이 지급하니까 이 운송인은 누가 지정하겠다? 이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뭡니까?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은 뭐 해진다? 프리해진다. 그래서 프리 캐리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이 프리해진다. 그래서 프리 캐리어를 FCA라고 하더라. 자, 밑으로 가볼게요.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로워지더라. 물건을 어디에다 두면 선박의 옆에다 두게 되면 그 alongside ship이라니까 선박의 옆에다 물건을 두게 되면 매도인이 뭐해지더라? free, 자유로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F로 시작되는 거 누가 운송계약 체결한다?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니까 이 10, 선박은 누가 지정한 선박이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다.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다가 물건을 두게 되면 매도인은 어떻게 되더라? free, 자유로워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free alongside ship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ree on board라는 거예요. on board, 보드가 뭐라 그래서 제가 갑판이라고 했죠. 갑판이라고 해서 갑판에다가 물건을 두게 되면 자유로워지더라. 매도인은 갑판에다 물건을 두게 되면 자유로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배의 갑판이죠? 매수인이 지정한 배의 갑판에다 물건을 두게 되면 매도인은 자유로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free on board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이런 것들은 F로 시작되는 조건이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주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주운임을 지급한다? 매수인이 주운임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더라. 그래서 제가 FOB를 갖다 여러 번 얘기하면서 매수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조건이다 라는 거하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가는 그룹이 F그룹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가져가는 그룹이 F그룹이라고 하면 보내주는 그룹이 뭐다? C그룹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메인 캐리지 페이드라고 돼 있어. 메인 캐리지 페이드. 그래서 주 운임을 갖다가 지급을 갖다 해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CFR이라고 돼 있어요.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를 부담을 갖다 한다. 누가 부담을 하더라? 매도인이 부담을 하더라. 왜? 매도인이 보내주는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Name the port of destination. 지정되는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정되는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요 C로 시작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C로, 정형거래 조건 다음에는 항상 뭐가 표시가 되냐면 장소가 표시돼요. EXW 다음에 장소가 표시가 되는데 보통 공장이 표시가 돼요. 공장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주소가 표시가 되고 공장 주소 거기다 물건을 갖다 두게 되면 거기서 매도인은 뭡니까?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그 공장소부터 뭡니까? 매수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돼. 물건을 갖다 가져가는 거. 그게 EXW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FCA 조건, FS, FOB 조건 요 뒤에도 뭐라고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FCA 서울, FCA 인천 이런 식으로 장소가 나오고, 자, FAS 다음에도 뭡니까? 장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FAS, FOB 옆에도 장소가 나오는데, 자, FAS 인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FAS 인천이라고 하게 되면 인천에서 지정된 선박의 옆에다가 물건을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FAS 인천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인천에서 지정된 선박의 옆에다가 물건을 갖다 두는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B 인천 하게 되면 뭡니까? 인천에서 지정된 선박에 본선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운송인이라든지 선박의 옆이라든지 본선상이라는 거는 어디냐면 선적지, 출발지, 수출지라고 보시면 선적지, 출발지, 수출지. 그래서 F로 시작되는 규칙들 다음에 나오는 장소는 수출지, 선적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C로 시작되는 조건으로 가볼게요. 요 C로 시작되는 조건으로 가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고 어떤 장소냐면 도착지, 수입지가 나옵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가 나온다고요? 도착지, 수입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도착지, 수입지가 이렇게 C로 시작되는 조건들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C로 CF 다음에 목적지가 나오고, CIF 다음에 목적 항구가 나오고, CPT 다음에 목적지가 나오고, CIP 다음에 목적지가 나와요. F로 시작되는 건 뭐가 나왔어요? 선적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C로 시작되는 건 뭐가 나와요? 목적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C로 시작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C로 시작되는 거는 뒤에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 목적지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C로 시작되는 표시되는 장소는 목적지, 그래서 뒤에 보면 지정 목적항, 지정 목적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목적지가 C로 시작되는 건 항상 표시되고 그 목적지까지 주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인도는 어디서 인도하냐면 선적지에서 인도가 돼요. 선적지에서 인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돼요.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거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하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자, 위험은 선적지까지만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뭐라고요?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이게 C그룹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C그룹 중에 CIF랑 CIP 두 놈이 보이죠? CIF, CIP 두 놈이 보이는데 요 두 놈은 원래 C로 시작되는 게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하다 보니까 C로 시작되는 건 주 운송 구간에 대해서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주 운송 구간의 위험을 부담한단 말이지. 자, 매수인이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갖다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들어야 돼.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누가 보험계약 체결하는 게 편하냐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주 운송 구간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쪽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래야 바람직하겠지만 보험을 드는 것은 수출자, 매도인이 보험을 드는 것이 편하거든. 그래서 위험은 주 운송 구간에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보험은 매도인이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보험은 매도인이 대신 들어주는 게 CIF랑 CIP가 그렇다는 거예요. CF라고 CPT 같은 거는 뭐라고요? 보험을 매수인이 알아서 드는 거고 CIF, CIP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IF, CI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돈 달라고 할 때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겠어요? 보험에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돈을 갖다 청구를 갖다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거는 목적지까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하게 되는 그룹이 C로 시작되는 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자, F로 시작되는 거는 뭐라고요?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와 비용이 이전되는 장소가 다 뭐라고요? 선적지다라는 게 선적지. 그래서 선적지에서
위험도 이전하고 비용도 이전한다. 그게 F로 시작되는 거. C로 시작되는 거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하지만 비용은 뭡니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게 무슨 조건이다? C그룹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그룹 같은 경우는 뭘까요? D그룹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D그룹은 위험이 이전하는 지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둘 다 뭐라고요? 목적지다. 그래서 D로 시작되는 그룹에 표시되는 장소는 뭐라고요? 도착지가 표시가 돼. 그래서 표시되는 도착지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까지도 뭐라고? 도착지까지 부담을 갖다 하는 게 D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 EXW는 매도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원가에다가 이윤까지만 청구를 갖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운송비 같은 건 청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매수인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요 D로 오게 되면 매도인이 점점 하거나 부담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형거래 조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하게 될 때 따로따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공통적인 거 모으고 공통적인 것들은 차이가 적게 나. 공통점이 많고. 자,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보면 E 그룹부터 D 그룹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D 그룹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도인이 해야 될 것들, 부담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데 FAS랑 FOB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점이 많은데 얘 둘의 차이는 다른 거는 뭐라고요? 다 똑같고 하나만 차이가 나. 하나만. 뭐만 차이가 나냐면 요거는 FAS는 선박의 옆에다 두면 끝나지만 FOB는 선박의 옆에다 두는 게 아니고 적재하고 실어줘야 돼. 실어줘서 본선에다 두면 되고 요거는 FAS는 선박의 옆에만 두면 되는 거 FOB는 본선 위에 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차이에 나게 되고 나머지 A1조부터 A10조, B1조부터 B10조가 뭐라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EXW, DD 가면 매도인이 할 일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F로 시작되는 거 볼게요. F로 시작되는 거 표시되는 장소는 수출지가 표시된다. 수출지가 표시가 되고 수출지 표시된 장소에서 위험과 비용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뭐라고요? 비용을 갖다 부담을 갖다 하고 표시된 장소까지만 매도인이 위험을 갖다 이전을 갖다 하고 그 표시된 장소 수출지죠. 그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갖다 거기다가 똑하니 갖다 놓고 그 장소에서 인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아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보험들 들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갖다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로 와볼게요. C로 와보니까는 표시된 장소가 어디다? 수입지, 도착지가 표시가 된다. C는 어디가 표시해야 된다? 수입지, 도착지가 표시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입지, 도착지는 어떤 장소예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다.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인데 위험은 어디서 이전하죠?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한다. 그래서 C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하고 비용은 도착지에서 이전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위험은 선적지까지만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비용은 도착지까지 부담한다라는 거고 D로 오다 보니까 뭐라고요?
표시되는 장소가 도착지, 수입지가 되고 수입지까지 비용도 부담하고 위험도 부담한다. 정리가 됐어요? 자, EXW는 매도인 아무것도 안 한다. 매수인이 알아서 다 한다. 자, F로 시작되는 거는 뭐라고요? 뭔가를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매수인이 물건을 갖다가 뭡니까? 가져오는 거고 수출지부터 뭡니까? 일찍, 수출하는 장소서부터 선적지부터 뭐라고요? 비용도 부담하고 위험도 부담하더라. 누가? 매수인이. 이렇게 되는 거. C는 뭐라고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보내주기는 하는데 위험은 선적지까지만 위험을 부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D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매도인이 보내줘야 되고 위험까지 목적지까지 부담한다. 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돼요. 정리가 됐나요? F로 시작되는 거는 뭐라고요? 선적지에서 뭡니까? 선적지에서 위험 부담하고 보내줄 필요도 없고, 이런 거. 그래서 보내줄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매수인이 물건을 가져가야 되고, C는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뭐라고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위험은 선적지에 쓰진 않는다. D는 보내주면서 위험도 뭐라고요? 도착지까지 위험을 갖다 부담하더라.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뭐 그룹을 나누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11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11가지 조건들을 저기 그 한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한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이게 보게 되면 어떤 놈들은 칸이 2개가 있고 어떤 놈들은 칸이 하나가 있는데 칸이 2개가 있는 것들을 갖다 볼게요. CPT, CIP, CFR, CIF 요 4개가 2칸씩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1칸씩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는 1칸씩 되어 있는 거는 인도되는 장소가 위험 이전되는 장소입니다. 인도되는 장소가 위험 이전되는 장소니까 인도 장소는 위험 이전 장소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표시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표시된 장소에서 인도해야 되고 위험 이전되고 비용이 분기점이 이렇게 발생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정해져 있는 그 장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그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그 장소 이후서부터는 뭐라고요? 매수인이 비용도 부담하고 매수인이 뭐라고요? 위험도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C로 시작된 걸 빼고 나머지는 다 칸이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칸이 하나니까 C로 시작된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표시된 장소에서 인도되고 표시된 장소에서 위험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C로 시작되는 거는 칸이 2개예요. 표에 보게 되면 맨 위에 공통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공통에 보니까는 원칙은 인도되면 위험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기는 위험 이전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11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인도 시기는 위험 이전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원칙 밑에 보니까는 단일 가격 조건이라는 놈이 보이고 복합 가격 조건이라는 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단일 가격 조건이라는 저놈은 뭐냐면 단일 가격 조건 저놈은 뭐냐면 칸이 하나밖에 없는 것들. 밑으로 쭉 보니까 EXW, FCA, FOB, FS, DAT, DAP, DDP 이렇게 쭉 보이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 쭉 밑에 보면 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복합가격 조건 보니까 저 복합가격 조건은 CPT, CFR, CIP,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것들은 밑에 칸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복합 가격 조건이라는 거는 저거는 뭐냐면 그 인도되는 장소와 위험 이전되는 장소가 다른 저것을 복합 가격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 가격 조건은 중요한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중요해요. 표시되는 그 장소만 이렇게 중요합니다. 표시된 그 장소만 이렇게 중요해서 표시된 그 장소에서 인도되고 위험 이전되고 비용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 가격 조건 CIF, CFR, CPT, CIP 저래 4개 보이잖아요. 그 4개 저 복합 가격 조건에 표시되는 장소는 목적지가 표시된다라고 했어요. 목적지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런데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죠? 위험은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W는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함에 둠으로써 인도하고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되고 인도될 때까지 비용을 갖다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 책마다 임의 처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처분하에 둔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걸 영어로는 at buyer's place, at buyer's disposal, at the disposal of buyer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데 이미 처분하에 둔다, 처분하에 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매수인이 뭐라고요? 그 위험을 갖다가 부담하고 가지고 가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FCA로 가볼까요? 매도인의 물품은 그의 영업소 기타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FCA는 F로 시작되는 거 공통적으로 누가 운송계약 체결한다고 했어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니까 이 운송인을 누가 지정하죠? 매수인이 운송인을 갖다 지정하잖아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게 되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뭡니까? 의무로부터 벗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다 매수인이 주고 그때부터 물건을 갖다 가져가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수인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PT, CIP로 볼게요. 자, CPT, CIP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는 장소가 그 목적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얘네들은 표시가 되고 목적지까지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는데 CPT는 목적지까지 운임만 부담해요. 근데 CIP는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CPT는 운임만 부담하고 CIP는 뭡니까? 운임과 보험료를 갖다 다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CPT 다음에 오는 장소는 요 비용을 부담하는 목적지가 표시가 되고 CIP 다음에 표시되는 장소도 비용을 부담하는 목적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인도나 위험이 이전되는 요 장소는 선적지예요. 선적지. 선적지인데 요거는 뭐라고요? 합의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데 오히려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PT에 인도되고 위험 이전되는 장소라서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해서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표시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CIP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인도되고 위험 이전되는 장소는 뭐라고요? 그 합의된 장소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사실 계약에서는 표시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CPT랑 CIP는 뭐라고요? 그 조문이 A1조부터 A10조, B1조부터 B10조 그래서
모든 규칙들은 2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CPT하고 CIP는 조문이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달라요. 뭐만 달라요? CIP 같은 경우에는 표시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CPT는 뭐라고요? 표시된 장소까지 보험을 안 들어주고 운임만 부담을 하면 돼. 근데 CIP는 뭡니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CPT, CIP는 둘이 똑같아. 나머지는 복사해서 붙여쓰기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DPU, DAP, DDP 요거는 D로 시작되는 규칙들이었어요. 요거는 그 D로 시작되는 규칙들, 요 4개는. 요 4개는 D로 시작되는 규칙들이라서 D로 시작되는 규칙들은 D에 표시된 장소가 도착지가 표시가 돼요. 자, 표시되는 장소가 도착지가 표시가 되는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을 갖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C로 시작되는 거는 뭐라고요? 목적지까지 비용은 부담하는데 위험은 부담 안 해. 그래서 목적지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운임은 매도인이 갖다 내는데 중간에 갖다 깨졌어 라고 하면 깨지면 뭐라고요? 중간에 지금 운반하다가 물건이 이렇게 깨지는데 위험인 선적지에서 위험 이전한다고 했어요. 두 개가. 선적지에서 위험 이전을 갖다 한다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갖다 깨졌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비용을 위험을 부담할 때 깨졌다.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할 때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D로 시작되는 규칙으로 내려와 봐요. D로 시작되는 규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목적지까지 비용을 갖다 부담하지만 목적지까지 위험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하다 깨지게 되면 물건을 갖다가 D로 시작되는 조건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C로 시작되는 거는 뭐라고? 물건이 중간에 물건을 갖다 보내줘야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중간에 깨져버리는데 위험은 뭐라고요? 선적지에서 선적하거나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중간에 깨져버리게 되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간에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C로 시작된 건 중간에 깨졌을 때 매도인이 물건을 바꿔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D는 뭐라고요? 위험을 목적지까지 부담하니까 깨지면 매도인이 물건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FAS, FOB, CF라고 되어 있는데 FAS, FOB는 FCA랑 같이 F로 시작되는 조건이죠. F로 시작되는 조건. 그래서 F로 시작되는 그런 조건은 그래서 요 두 개가 뭐예요? F로 시작되는 조건이니까 수출지, 선적지에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되는 거니까 뭐라고요? 매수인이 물건을 갖다가 가져가야 되고 매수인이 뭐라고요? 선적지부터 뭐라고요? 위험을 부담해 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F로 시작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해놓고는 F로 시작되는 것, FC에 따로 놓고 FS, FOB를 갖다가 따로 나눴냐?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코템즈를 구분하면 이 F, C, D 4개로 그룹화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인코템즈 2010 하면서 그룹화를 2개로 그룹화를 시켜요. EFCD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인코템즈 2010부터는 그렇게 안 나누고 2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밑에 FS, FOB, CFR, CIF 요 놈들은 뭐냐면 해상 및 내륙수로 조건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운송 방식을 안 가리고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EX도, FCA, CPT, CIP, TPU, DAP, DDP 요거는 언제나 다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해상 내륙수로 조건만 쓰는 거. 왜 그러냐면 요것들은 요 FS, FOB, CFR, CIF는 요것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복합운송이나 쓰거나 이렇게 되면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역거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FOB랑 CIF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FOB, CIF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FOB, CIF 요놈들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 복합 운송이라든지 컨테이너 운송에 쓰면 탈이 나는 것들이에요. 복합 운송에 컨테이너 쓰면 탈이 나는데 이 무역 거래자들이 요거 갖다가 주구장창 FOB, CIF를 갖다 쓰니까 제발 좀 복합 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쓰지 마! 해가지고 뭐라고요? FS, FOB, CFR, CIF는 해상 내륙수로 조건에만 쓸 수 있는 것 해갖고 그룹을 나눴고,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운송 방식을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룹화를 갖다 시킨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FS, FOB는 매수인이 물건을 갖다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니까 지정된 장소, 선적항에서 위험이 전되고 비용이 분기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FS랑 FOB는 차이는 뭐가 있다? FS는 선박이 옆에만 두면 매도인은 의무가 끝나지만 FOB는 실어주게 되면 의무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면 CFR, CIF가 보이죠? 자, CFR, CIF 요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건데 목적지까지 보내주지만 위험은 어디서 이전한다?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합니다. 그래서 CFR이나 CIF나 본선에다 물건을 턱 갖다 두게 되면 뭐라고요? 위험이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선적항, 그러니까 수출지의 항구에 본선에다 두게 되면 위험이 이전하는데 목적지, 표시된 목적지까지 비용은 뭐라고요? 매도인이 부담을 갖다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FR하고 CIF는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CFR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임만 부담하는 거고 CIF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에다가 보험료까지 추가해서 부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의 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둔 표가 이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가능한 여러 번 보고 여러분들이 대책임지를 갖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드리는 그 PPT 파일을 끝내고 제가 그 인코팀즈 원문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갖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처음에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건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가 않고 그렇네요. 제가 좀 정신이 좀 맑을 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제 그 강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오늘 낮에 제가 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원래 수업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수요일 날 하려고 그러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겨가지고 영상 촬영을 또 못할 수 있어가지고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밤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이렇게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잘하면 여러분들을 갖다 뵙고 수업을 갖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직접 뵐 수 있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